미국 내 34개 도시와 카운티가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금 삭감 행정 명령이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일과 세탁 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 통과를 위해 온라인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인들의 참여율은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스파캐슬 오너 가족 4명이 탈세 등 11개 중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8%로 나타나 뉴욕시 최대 실버타운으로 부상했습니다. 뉴욕시 이동시 과속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 계획이 주의회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내 34개의 도시와 카운티가 피난처 도시 예산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지원금 삭감 행정 명령이 위헌적이고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3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불체자 피난처 도시를 자처하고 있는 전국 34개 도시와 카운티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예산 지원금 삭감 행정 명령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낸 트럼프 행정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로스앤젤레스와 웨스트 헐리우드, 산타모니카, 시카고와 오클랜드 등 34개 도시와 카운티는 위헌이라는 법적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모호하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가 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빼앗아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연방법원이 전국적인 효력에 미치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로스앤젤레스 시 검사장은 비합법적인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지자체들의 노력에 LA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체포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자체 118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연방 지원금 삭감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체포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자체 118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연방 지원금 삭감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전역에서는 여러 형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가진 지자체가 모두 4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합세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일과 세탁업 관계자 뉴욕 한인사회가 21일 주의회를 직접 방문하고 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병행해 온라인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인들의 참여율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과 세탁업계 지원금 300만 달러가 포함된 뉴욕주 하원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이 지난 1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 숫자는 20일 오후 5시 현재 2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회 예산안이 4월 1일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인들의 참여율은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청원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자신이 거주하는 각 지역구 의원 사무실은 물론 얼바니 의원 사무실에도 청원서가 전달되면서 예산안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한인들의 참여율은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뉴욕 일원의 내일 세탁 한인 업소만도 수천 개이고 종사하는 한인도 많은데 참여 숫자가 이 정도인 것은 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권리를 찾고 정치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내일과 세탁업 관계자와 뉴욕 한인사회는 주의회를 직접 방문하고 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스파캐슬 오너 가족 4명이 11개 중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매출을 의도적으로 속여 적게 보고하면서 세금을 탈루했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직원 임금과 그 밖의 지출을 현금으로 지급한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2일 스파캐슬 스티브 전 회장과 동생 데니얼 전, 빅터 전, 그리고 딸 스테파니 전 씨 등 4명이 11개 중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뉴욕주 조세 재정국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스파캐슬을 급습해 경영자료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세 62만 $1,000, 법인세 61만 달러, 종업원 급여소득세 원천 징수금 20만 $7,000
$7,000,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세금 13만 $1,000 등 총 156만 9천여 달러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스파캐슬은 연평균 2,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매출보다 낮게 신고했으며 종업원 임금과 하청업체 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2일 퀸즈 카운티 형사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전 회장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각각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각 최고 5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스파캐슬 스카터 변호사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5년도 넘은 일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의학기술의 발달은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요. 퀸즈 플러싱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8%로 나타나 뉴욕시 최대 실버타운으로 부상했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21일 발표한 뉴욕시 고령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타운은 퀸즈, 플로싱, 와이스톤, 머레이힐 등이 포함된 커뮤니티 디스트릭 7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6,016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커뮤니티 디스트릭 8이 42,914명으로 나타났으며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노인 인구는 37,5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전체 노인 인구는 10년 새 19.2%나 증가해 2015년 113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3.2%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율은 65세 이하 인구 증가율보다 3배나 빠르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40년에는 노인 인구가 1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령 사회의 사회 경제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정책 대응 방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뉴욕시에서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감사원실은 노인복지 예산을 늘리고 저소득 노인에게 제공하는 면세 혜택도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의 효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고 스쿨존이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시 과속 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주의회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리 트로튼버그 뉴욕시 교통국장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교차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시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교차 지점으로 감시 카메라를 확대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트로튼버그 교통국장은 실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 아동은 3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뉴욕시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뉴욕시가 추가 예산을 받아내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틴 고든 주 상원의원도 감시 카메라의 실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현행 뉴욕주법에 의하면 스쿨존에 설치할 수 있는 과속 감시 카메라는 140대로 제한돼 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6 비전 제로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뉴욕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며 감시 카메라 설치가 주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트랜스 얼트도 스쿨존에서의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로 과속 차량을 60%나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웨이즈와 손잡고 빠르고 간편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항만청은 웨이즈와 파트너십으로 더욱 방대하고 포괄적인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웨이즈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등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정보 웹으로 사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정체,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이모티콘을 이용해 알리기 때문에 많은 젊은층 운전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한 사용자가 막히는 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다른 사용자가 혼잡 지역을 피하도록 알리는 식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웨이즈는 구글에 인수되며 구글맵의 정보까지 활용해 쓰임새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스테파니 도슨 항만청장은 운전자들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얻게 되는 셈이라며 실시간 정보를 통해 통근자를 비롯한 모든 운전자들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저지시티는 지난해 5월부터 웨이즈의 도로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꼬박꼬박 내지만 혜택은 언제 받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보험이니 사고가 안 나는 것이 더 다행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단 한 번의 자동차 사고로도 보험료는 껑충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전문 정보업체 인슈런스코드닷컴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번의 자동차 사고로 클레임을 한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료는 전국 평균 44.1% 인상됐습니다. 전국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 841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사고 클레임 한 번의 자동차 보험료는 1,212달러로 오릅니다. 자동차 사고 클레임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률은 해마다 더 커지고 있으며 클레임이 2번 걸리면 인상률은 99.4%로 보험료는 2배 가까이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보험정보연구원의 마이크 베리 부원장은 교통량이 증가하고 사고율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며 보험사는 한 번 클레임을 넣은 운전자를 리스크가 큰 운전자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 인상률은 대인 상해 사고일 경우 가장 높아 48.2%를 기록했습니다. 대물 피해 사고는 43.9%, 기타 사고에 따른 종합배상은 2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의 경우 단 한 번의 클레임으로 자동차 보험료는 33.6% 올라 전국 42위에 랭크됐으며 뉴저지는 45.1%로 1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 번 클레임으로 보험료 인상률이 가장 큰 주는 캘리포니아로 63%가 인상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남가주 지역 투표소가 LA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에 설치됩니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LA 총영사관에서 제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재외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공관 투표소인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과 샌디에고 카운티 노인회관에 재외선거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외투표는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LA 총영사관에서 실시되며 추가 투표소인 오렌지 카운티 지역과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는 다음 달 28일부터 3일 동안 투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재외선관위는 LA 총영사관 윤재수 재외선거관과 동포 담당 류학석 영사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중앙선관위와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아 김한신, 이내운, 김영구 등 한인사회 인사 3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한편 재외선관위는 유권자 등록 기간이 오는 30일 마감되는 만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등록에 관한 다각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채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샌퍼난도 밸리 지역의 치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경찰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샌퍼난도 밸리 지역의 살인사건 발생이 급증해 전반적인 치안 상황을 조사한 결과 16개의 주요 갱단이 샌퍼난도 지역을 주요 거주지로 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갱단 관련 범죄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샌퍼난도 밸리 서부에서 살인이나 마약, 강간,
차량 절도 등 중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2014년 177건에서 지난해 289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갱단 관련 살인사건 역시 지난 2014년 3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샌퍼란도 밸리 지역에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갱단 활동이 많은 우범지대에 순찰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치안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빌며 동전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동전을 먹고 죽을 뻔한 거북이가 최근 대수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지구촌의 유명 관광지에선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비는 연못이나 분수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선 부와 장수를 상징하는 거북이가 사는 연못이 관광객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북이가 사는 연못엔 언제나 동전과 지폐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선 이런 연못에 살던 바다 거북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바다 거북이 날이 갈수록 수영을 못해 CT 촬영을 해봤더니 뱃속에서 커다란 금속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동전을 먹이로 착각하고 삼켜왔던 겁니다. ไม่ได้เรียนมาดังที่เห็นที่ในท่านอาจารย์กิวลีได้ให้ดูแล้วนะคะก็คือน้ำหนักของเหรียญประมาณ5กิโลกรัมก็คิดแล้วเกือบ 10% ของน้ำหนักตัว 수의사들이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뱃속에서 꺼낸 동전은 무려 915개. 동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배 아래쪽 껍질엔 금이 가 있었고 폐에는 염증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행운을 빌며 던진 동전이 거북이에겐 치명적인 흉기였던 겁니다. มนุษย์เราอะค่ะได้ทำสิ่งที่ทั้งตั้งใจและไม่ตั้งใจเนี่ยนะคะหรืออาจจะไม่คิดหรืออาจจะไม่ทราบเนี่ยแล้วก็ทำให้เกิดผลร้ายต่อสัตว์ตัวนี้ 일본의 한 동물 카페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페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동물은 평소 쉽게 보기 어려운 부엉이들. 손님들은 신기한 듯 부엉이를 쓰다듬고 팔에 올려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First of all, they're very cute, and then it's not kind of a pet that you can see up close every day. 그런데 최근 동물보호단체가 부엉이 카페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천성이 야행성이어서 청각과 시각이 예민한 부엉이를 밝은 낮에 깨어있게 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카페에선 1년 만에 부엉이 7마리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動物虐待というと叩いたり蹴ったりっていうことが頭に浮かぶ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1年勤めていた中で7羽が死んだというのが死亡率がとても高いという。 거북이와 부엉이의 사례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 동물들에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21일 무면허 전기공사업자와 사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포함 총 14개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전기 시공 면허가 없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전기 관련 공사를 할 경우 경범으로 처벌됩니다. 첫 적발 시 500에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1,000에서 5,000달러로 올라가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소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는 22일 자동차 할부금이나 리스 체납자의 차량에 시동 제어 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시동 제어 장치는 GPS가 장착돼 있어 체납자의 차량을 찾을 수 있고 리모컨 컨트롤을 이용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합니다. 하지만 72시간 전 고객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퀸즈 한인 신발 가게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20에서 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지난 20일 오전 2시 30분쯤 퀸즈 슈빌리지에 침입해 금전 등록기에 들어있던 현금과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닫혀있던 롤다운 게이트에 문을 올려 업소내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당시 흰색 털모자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20일 뉴욕시경에 따르면 베이사이드 215스트릿에 사는 77세 영정 할머니가 21일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플러싱 35에서 14 150 플레이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정 씨는 키 5피트, 몸무게 125파운드이며 마지막 목격 당시 어두운색 재킷과 바지를 입고 검은색 가방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 씨를 목격한 사람은 800-577-8477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한때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고 완연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날씨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